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금융범죄와 첩보 활동에 악용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전 세계가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세계 각국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과 더 광범위한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과 역량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주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새 악성 코드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히든 코브라가 유포한 악성 코드 7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사이버 사령부도 같은 내용의 북한 악성 코드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적극적 공개적 방어를 한다는 지속적 개입 방침을 천명해왔습니다. This strategy aims to maintain our superiority in cyberspace through protection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and networks. At U.S. Cyber Command, we implement the DoD strategy by adopting an approach of persistent engagement, persistent presence, and persistent innovation. 국무부도 언론 논평을 통해 어떤 나라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서 예외가 아니라면서 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금융기관 등에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런 역량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해킹이 전 세계 컴퓨터 보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올해도 북한이 주요 악성 행위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 모바일 분야 해킹에서 가장 악의적 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블랙베리 산하 사이버 보안 기업 블랙베리 사일런스는 19일 2020년 사이버 보안 분야를 전망한 2020 위협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주요 사이버 위협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올해 국가 주도 해킹 조직의 범죄 행위가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인터넷 분야 해킹에서 북한이 가장 활발한 악의적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모바일 분야에서 최소 2개의 사이버 공격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이후 자신들의 해킹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추적과 연구가 강화되자 모바일 해킹을 확대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의 모바일 해킹이 안보 분야 정보 탈취 목적에서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 정보 탈취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 진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며 자금 조달이라는 정권의 목적과 결합한 해킹 조직 활성화를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They likely have the skills to do this. And it's a very interesting marriage between the illicit financial activity and apparatus they have there with an increasingly capable cyber espionage and intrusion organization. 올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북한의 해킹 공격이 더 많아질 거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What it seems like has a certain partnership agreement with North Korean hackers or group involved, which leads to possible Russian organized groups, like hypothetically, they might be funding basically North Korea currency regimes. 크레메즈 연구원은 러시아나 중국 해커들이 북한 해킹 조직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들이 북한 정권의 범죄 활동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 사이버 역량에서 러시아나 중국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걸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정권 주도 아래 가장 활발하고 위협적인 악성 행위자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 모두 13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국은 이달 14일자로 고시된 연방 관보를 통해
이들 13개 기관과 개인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모든 미국 정부와 기업의 수출 활동을 2월 3일을 기해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에 대한 신규 수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발급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 있는 중국 무역회사 등이 포함됐지만 관보에는 이들 기업이 거래한 국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에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는 상원의원 10여 명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대북 정책에 영향력이 큰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은 재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 유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미국 연방의원 선거에서 상원은 100석 중 35석, 하원은 435석 전원을 교체합니다. 현재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인 상원에서 재선에 나선 35명 가운데 한반도 외교안보 분야에 관여하는 여야 의원들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2014년 선거에서 2%포인트 차로 당선됐습니다. 상원 입성 후 2016년 의회의 첫 대북제재법인 대북정책과 제재강화법 제정을 주도했고 2017년엔 김정은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했었습니다. 북한은 가드너 의원을 인간 오물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주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5%포인트 차로 승리했고 2018년 중간선거에선 민주당이 80여 년 만에 주의회를 장악하는 등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해온 조지아주의 데이비 퍼듀 의원도 이번 재선이 쉽지 않은 공화당 의원으로 언론에 거론됩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제임스 리시 의원, 제임스 인호프 의원과 댄 설리반 의원,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잭 리드 의원 등은 모두 재선 성공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부터 2주 동안 상원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펼칩니다. 20일 콜로라도주 유세엔 가드너 의원이 함께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에 중요한 가드너 의원 등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32분간 이뤄진 이번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급선무는 미북 대화 재개이고 미북 양측이 의견차를 봉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 지지하고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국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미군 병력과 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올리고 장병들의 대구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0일 공개된 주한미군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군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며 필수 임무를 제외한 근무자들의 대구 여행이 금지되고 외부 시설 이동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지휘관 서신을 통해 한국질병관리본부가 접촉 경로 추적 절차를 마칠 때까지 감염자가 확인된 대구 신천지 교회에 2월 9일부터 지금까지 갔던 모든 근무자들은 자체 격리를 필수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대구 미군기지의 학교와 보육시설도 문을 닫았으며 대구 미군기지 출입 통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대다수가 북한에서의 경험이나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받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북한 이탈 주민 171명을 조사한 이화여대 간호대학 석사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어려움을 경험한 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의 새 환경에서의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조절하고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논문 저자인 방소연 씨는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